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안전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근로자가 사망하게 되면 경영 책임자는 앞으로 이러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인이나 기관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네, 정부는 이 법의 초점이 처벌이 아닌 사고 예방이라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지 2주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실종자들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중대재해법 시행을 계기로 이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부천 지역 정치권이 1기 신도시 활성화, 재구조화 관련 해법을 놓고 정책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포시 의원들이 정책 자문관 채용 의혹 관련 수사기관 조사가 필요하다며 정화영 김포시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연일 10,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발 대유행이 시작됐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요. 전문가와 확산 전망, 백신 효과 등을 짚어봅니다. 인천시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충전 시설을 늘리고 충전구역 주차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1기 신도시 활성화, 재구조화를 놓고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지역 정치권이 주도권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부천시장 선거를 준비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잇따라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지난 19일 부천에서 1기 신도시 정책 포럼을 먼저 열었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군포시와 고양시에 이어 마련한 자리였는데 부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서영석 부천시 을 당협위원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습니다. 서 위원장은 도시순회 토론을 통해 다른 신도시들보다 녹지율이 적은 부천 중동에 인구 집중과 교통 체증만 늘고 있다며 자족 기능과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곡 산업단지처럼 좋은 단지들을 우리가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연결해서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정말 자족 가능한 그런 도시를 만들어줘야만 우리 부천, 경기도가 경기도 근육이 발전하지. 언제까지 서울의 주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다 받아들이는 경기도가 돼서 되겠습니까? 서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1기 신도시의 미래를 위해 재건축과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고 최대 20%의 잉여주택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GTX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함께 산업과 인구를 재배치해야 하고 리모델링 관련 입주민들의 재정 부담도 줄여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신도시 활성화 정책 토론을 마련했습니다. 부천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민주당 김명원 경기도의원은 27일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가로주택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개발 이익이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주민들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시도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김 의원과 민주당은 4종 일반 주거지역을 신설해 현행법상 300%까지인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인허가 기간과 안전성 검토 기준도 정비해 사업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선 후보 공약과 같은 맥락입니다. 부천시를 비롯한 1기 신도시 지자체들도 이미 지난해부터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 지역 정치권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1기 신도시 재구조와 정책 관련 주도권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국민의힘 김포시 의원들이 정화영 김포시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정책 자문관 채용 의혹에 관해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정 시장이 대학병원과 쇼핑몰을 유치했다고 밝힌 과거 시정연설 내용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며 김포시가 평소 의원들의 서류 제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은 공무집행 방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포시는 자문관 채용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공무원 인사법령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병원과 쇼핑몰 유치 건은 업무 협약을 체결해 허위 사실로 볼 수 없으며 일부 시정 현안들은 비공개 사안이어서 공무집행 방해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인천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루에 1,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27일 0시 기준 인천 지역 신규 확진자는 1,029명으로 확인됐습니다. 1일 최다 확진자 발생 기록도 전날 879명보다 150명이 증가하며 하루 만에 바뀌었는데요. 전파력이 기존 변이보다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한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날 부평과 계양 지역 모두 각각 151명이 확진됐습니다. 경기 지역도 신규 확진자가 4,765명 발생해 전날보다 544명 증가하며 하루 만에 최다 확진자를 기록했는데요. 이 중 부천 지역은 237명, 김포는 177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네, 하루에만 10,000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미크론발 대유행이 시작됐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네,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를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하루 10,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 먼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오미크론의 기존 면역 회피 능력과 또 빠른 전파 속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한 확산세가 목격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도 이제 빠른 확진자 증가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10,000명보다 더 많은 확진자 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우려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확진자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충분한 입원 병상과 또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예방하고 또 고위험군들을 빨리 찾아내서 초기에 적절한 치료제를 투약할 수 있다면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고위험군 같으신 경우에는 우리가 백신 접종 3차 접종까지 맞게 되시면 중증화 위험을 90% 낮추실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 접종을 하시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설 연휴가 지나면 2만 명에서 3만 명, 그리고 다음 달 말에는 최대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발 5차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보면 될까요?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확진자 증가 속도도 오미크론의 전파 속도를 따라가게 되는데, 지금 기존 델타 변이보다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 수는 계속 앞으로 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어서 이제 누적 확진자 수도 우리가 이제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많은 인구가 누적 감염이 되게 되면 일부는 이제 백신 접종을 통해서 생기신 면역, 또 일부는 감염을 통해서 생기신 자연 면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정점을 그리면서 다시 하강세로 다시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스터샷을 맞아도 오미크론은 못 막는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백신 무용론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현재 그 일부 백신 무용론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오미크론 초기 유행 때 그리고 소수 백신 3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돌파 감염 사례들을 보고한 것 때문에 백신 무용론이 나왔는데, 지금 많은 자료가 쌓이면서 특히 이제 해외 자료를 통해서 3차 접종을 하셨을 때는 감염 예방 효과가 2개월까지는 70% 이상 유지되고 3개월 지나면은 한 60% 정도로 감염 예방 효과는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입원과 중증을 예방해주는 효과는 여전히 90% 이상 우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고위험군 어르신들은 특히 3차 접종을 충분히 해주셔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사망과 입원을 최소화할 수가 있겠고, 또 젊고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도 3차 접종까지 하시게 되면
우리가 감염을 전파해 주는 것을 예방해 주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3차 접종까지 해 주시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길거리 노숙인들의 식사를 지원하는 무료 급식소.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문을 닫은 곳이 많은데요. 추운 날씨에 무료 급식소까지 문을 닫으면서 노숙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커질 것 같습니다. 네. 당장의 끼니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자, 그래서 지역 봉사단체가 2년째 매일같이 거리에 나와 노숙인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도시락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쉼터나 일자리로 연계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음 따뜻해지는 소식 김진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 컨성들 잘 드세요. 부평역 앞 공터에 모인 봉사자들이 도시락을 전달합니다.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이 후원금으로 마련한 도시락을 거리 노숙인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2년간 이어진 코로나19 감염증으로 무료 급식소가 문을 닫자 거리 노숙인들은 끼니를 해결하기 더 어려워진 상황.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평일마다 매일 부평역과 주안역 등을 돌며 노숙인들에게 도시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설 명절을 맞아 도시락 외에도 과일과 떡, 마스크 등이 담긴 선물 꾸러미를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특히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은 도시락을 전달하며 노숙인들의 치료와 거처 마련을 위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재활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하다가 거기서 이제 견디지 못하고 다시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 상담을 해서 인권 문제 때문에 강제로 우리가 알코올센터나 쉼터에나 이렇게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도록 자꾸 유도를 해서 가게 되고요. 이외에도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은 실직 노숙인들의 자립을 도우며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며 직원으로 실직 노숙인들을 채용하는 방식, 사회적 기업인 재활용센터와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에 이어 최근에는 카페도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지역 봉사단체가 노숙인들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이어서 키워드 뉴스입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충전구역 단속인데요. 인천시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충전 시설을 늘리고 또 충전구역 주차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의 이번 결정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건데요. 개정안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기준을 주차 면수 100개 이상 시설에서 50개 이상 시설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 권한은 시에서 해당 군구로 변경됐는데요. 단속 범위도 확대돼 완속 충전 주차구역과 아파트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인천 집값입니다. 부동산 114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 인천 지역의 집값은 전년인 2020년보다 34.66% 올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18.45%의 2배가량 높은 수치인데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인 겁니다. 인천 지역의 집값은 지난 2019년까지 한 자릿수를 유지하다가 2020년 17.68%로 두 자릿수로 돌아선 뒤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서울과 경기 지역은 소폭 하락했는데요. 인천 지역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는 서울과 경기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비교적 시세가 낮은 인천 지역으로 수요자가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역시 수도권의 전체적인 하락세 속에 인천은 GTX B 노선을 비롯한 다양한 교통 호재까지 더해지며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